팍스경제TV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문제점, 특히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업비트에 대한 심층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독과점 폐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이번 주에는 특혜 의혹과 법령 등 제도적 한계 부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자세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자, 업비트가 특허법 신고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사전 교감을 나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업비트가 다른 곳과 달리 신고서 제출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순조로웠는데다 이용자 확인 기간도 연장되는 등 금융당국의 조처가 있었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국이 특정 업체와 미리 접촉하며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 리포트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신고수리 1호 거래소 업비트가 특검법 신고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실명 계좌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업비트 가운데 미리 밀접 접촉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9월 17일 업비트에 대한 신고를 수리한다고 발표한 즉시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했는데 10월 6일까지로 유예했다면서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21년 8월 20일 날 같은 경우에 11시 50분에 부위원장이 8월 내로 한두 개 업체가 신고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고 금요일 오후에 K뱅크가 업비트에 실명 확인서를 전송을 합니다. 일과 시간이 끝난 밤 8시 반에 업비트가 FIU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상하게 올빼미 공시를 했고 부위원장 그다음에 K뱅크, 업비트 이렇게 딱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을 맞춰서 착 이렇게 움직인 느낌이 들어요.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특정 거래소에게 조금 여러 가지 좀 편의도 봐주고 좀 서로 이렇게 연락도 하고 이런 것이 느껴져서 그런 것들도 좀 지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아울러 상장피와 깜깜이 상장 등 업비트에 관한 논란이 많은 가운데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습니다. 업계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상장 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코인을 이렇게 거래해서 올려주면은 또 좀 여러 가지 또 돈이 오갔다는 얘기도 있고 공인된 사실의 수준인데 그런 것도 챙기고 수수료도 챙기고 그래서 조금 좀 정리되지 않은 시장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조금 손을 놓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상 주무부처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한 거래소가 뭔가 조금 좀 세게 어떤 이익을 추구를 하면서 생긴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 정부에서 여러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업비트. 감독 당국인 금융위에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팍스경제TV 김미연입니다. 윤 의원은 업비트가 주무부처가 없고 관련 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큰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한 피해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세계 3위 수준입니다. 이와 더불어 암호화폐 거래소 불법 행위 등으로 관련 피해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만 암호화폐 피해 금액이 2조 8,519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보다 1,235%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하지만 이에 대응할 규제책은 현재 자금 세탁 방지법인 특금법 외엔 전무한 상황입니다. 정치권도 이런 문제를 인식했는데요.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업비트가 자의적 코인 상장과 상장 폐지 운영 등으로 큰 수수료를 챙긴 반면 투자자 보호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윤창현 의원은 업비트의 이서구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며 시세 조종, 허수 주문, 개미 등쳐먹는 행태 증거 등 논란이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야 의원 모두 업비트의 독주 체제와 과도한 지배력으로 투자자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불법 행위를 방치해서 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를 두고 최근 국회에서는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날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과세를 하기 이전에 먼저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날엔 시장 점유율 80% 이상인 업비트의 불공정 행위의 논란도 언급이 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불법 행위를 감독하고 근절할 수 있는 담당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전문가 의견 듣고 오시겠습니다. 업비트 같은 경우 시장 점유율 80%로 시장 이점적인 위치로 거래되고 있는 이용자를 보유한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더 주의해서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또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세 조종, 자전 거래는 불공정 행위가 많다는 논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기관이 신설된다면 전환을 어디까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거래소의 신고 수리를 2년마다 경신하도록 해서 이것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그 관리감독원이 맡는다면 그간 그 2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라든가 공정하지 못한 여러 가지 운영 행태에 대한 것들을 반영해서 다음 신고 수리 때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여당 내에서도 여당 의원들도 정부 정책이 빨리 나와야 된다, 시급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업비트를 비롯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거래소가 제멋대로 가상자산을 상장하고 폐지시킬 때, 또 작전 세력들이 투자자를 속이고 시세 조작을 할 때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물음에 대해서 이제는 정부가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 그리고 산업의 육성 보호로 응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가 불공정 거래에 관해서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이런 여러 문제들이 동시에 추진되어야지 이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도 살리고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체계적 법적 정비가 필요하고 가상자산 관련 법은 실무적 협의가 상당 부분 진척이 돼서 야당의 협조만 있으면 올해 안에 법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현재 금융당국은 대책이 없습니까? 사실상 금융당국은 손을 놓은 상황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건 형사 문제인 거고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의 문제인데 지금 그런 불공정 거래 문제는 지금 특검법에서 다루진 않고 일부 관련된 게 있다면 시행령 개정된 거에서 보면은 이제 불공정 거래에 해당되는 거일 수 있는데 이제 자기 거래를 금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영역까지만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반적인 그런 이제 시세 조정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은 법적인 규율이 있어야 이제 가능하겠죠. 네. 자,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이렇게 들립니다. 자, 업비트를 통해 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현재는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사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조계도 하루빨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려면 당연히 그 근거 법률이 있어야 되는데 형사처벌이 근거 법률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어떤 손해배상 책임, 어떤 민사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소 측과 투자자들 사이에 이제 체결된 약관이라던가 약관이 없을 때는 일반 민사 법에 의해서 그런 어떤 책임이 부과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이제 형사처벌하고는 별개의 것이니까요. 자, 업비트를 이용하면서 투자에 피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 문제가 많아도 단죄할 수 있는 제도가 상당히 부족하다 오늘 알 수 있었습니다. 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빨리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권금융부 김미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